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65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64회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돌아온 이 책 읽을 65회입니다. 64회가 4월 11일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65회의 방송일은 4월 21일. 자연스럽죠?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짜만 보면 일주일 만이지만 그 사이에 1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몫의 1년을 잘 살아내고 계셨나요? 저희도 그 1년을 무사히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이 책 이글을 챙겨갈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네요. 집에서는 육아, 밖에서는 데이터, 온갖 핫한 일을 도맡고 계시는 우리의 만능샤,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샤샤님도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요 타이밍에서 네. 아 얘네가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얘네 누구지? 얘는 누구지는 별로 초면이네? 없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 여러분의 그 팟빵이나 뭐 이런 저런 곳들에 알람이 아직 켜져 있길.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올리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기대로. 그렇죠. 이게 새로 알람이 뜨는 걸 보면서 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얘네가 다시 올렸어?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믿고 가는 걸로. 그럼요.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리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마지막 방송에 이제 제가 육아에 힘쓰겠다 네네. 그러고 이제 다녀왔는데 1년간 육아에 정말 힘을 많이 쏟고 왔고요. 회사 생활과 육아에 집중하고 왔고 그 동안 저희 딸아이는 무사히 잘 태어나서 건강히 돌이 잘 지났죠. 자랐고 네, 지난달에 돌도 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잘 키워놨더니 그때 이제 제가 방송 마지막에 가면서 애가 좀 이제 혼자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년 정도 키우니까 애가 혼자 살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 없죠. 그렇진 않은데 좀 다행인 게 애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아내랑 제가 약간 여유가 좀 생겨서 다시 방송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네, 그렇죠. 한 명이 뭐 어느 쪽이 됐든 한 명이 애를 온전히 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쵸. 쉽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순간도 아내의 굉장한 배려와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사랑한다. 네. 네. 이렇게 넘어가면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1년 네. 동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별일 없이 잘 지냈고요. 저는 이제 육아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회사 다니고 아내랑 같이 여전히 신혼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 자, 제 아내도 매우 자고 싶었을 텐데 아이가 깨어나서 그렇구나. 잘 수 있을 때 많이 자는 걸로. 그러니까. 네. 저도 뭐 특별하게 신상 이런 거가 달라진 건 없고요. 그리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하나 스스로 보기엔 그거 하나 변했어요.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1.0에서 1.5 사이였는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잘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된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여러 개로 겹쳐 보이고 이래서 안경점이랑 가서 보니까 난시가 왔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되는 거랑 난시 있는 거라서 안경을 사서 이제는 거의 매일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이 잘 되시나요? 어렸을 때는 안경 쓰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오. 있어 보이고 막 똑똑해 보이고. 근데 쓰니까 그런 느낌이 충족되는 건 좋은데 좀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원래 처음 쓰면 콧잔등이 되게 신경 쓰여서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경을 쓰니까 제 피부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피부에 기름기가 많아지니까 미끄러져 안경이. 그렇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관리 잘 하시고 네, 미리미리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하나를 기습 질문을 드리면 네. 마지막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네. 공범님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동안 잠깐 뭔지 모르겠지만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하셨답니다. 네. 뭐였죠? 쉬는 동안 그림을 좀 그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를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림 그리시려고. 아이패드도 사고 음. 근데 그래요.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 스케치북을 사잖아요. 네. 아이패드를 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앱을 사야 돼요. 그렇지. 근데 진짜 좋은 앱이 있는데 아직 안 샀어요. 아직 안 샀구나. 여러분 그래서 못 그리셨다고 합니다. 네. 약간 그 두 번째 선택 같은 앱으로 그림을 한 2개 정도 그냥 스케치 정도 해본 것 같고 아내가 가끔 그려요. 그걸로.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이책 읽을 방에 올려주세요. 네? 이책 읽을 방이 있나요? 팟빵에 어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네. 자, 저희는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냈고요. 네. 이 책 읽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1부에서는 책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저희가 써온 글 이야기하고 네. 여러분들의 글도 받고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런 고민을 했어요. 1년 만에 돌아오는데 뭔가 새로운 포맷이라던가 뭐 새로운 뭐 좀 더 좋은 아니면 조금 더 재미있거나 유익한 뭐가 없을까? 딱히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 하던 거가 그대로 돌아왔을 때 반가움이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그런 거지. 하던 게 유익하고 재미있다. 그럼요, 당연히.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책 할 이글이 거예요. 어느 날 새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뭐 운동에 대한 방송을 한다거나 영어에 대한 방송을 한다거나 이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배신감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책 이글은 책과 글을 하는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이 책 이글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을 할 시간이고요. 네. 오랜만 1년 만에 돌아온 이 책은 샤샤님이 고르셨습니다. 네, 이책 이글 시즌 5의 첫 책은 제가 골랐습니다. 네, 그럼 책 설명을 이제 책 소개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의 제목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뜸을 들여봤자 제목에 다 써 있겠네요. 네. 그러네. 에피소드 제목에 다 써 있을 테니까 아실 텐데, 자, 그 도대체 님이 지으신 일단 오늘은 나에게 잘합시다라는 책을 이번 책으로 골랐습니다. 네, 나한테 잘합시다. 나한테 잘합시다. 제가 뭐라고 읽었나요? 나에게 잘합시다. 그래요? 되게 자연스럽게 의역을 했네요. 한글인데 의역을 했네. 네,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라는 책이고요.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책을 시즌 5를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읽고 싶었어요. 근데 육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핑계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고 싶고 글도 되게 쓰고 싶은데 육아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라는 핑계로 안 읽게 되는 걸 자꾸. 그래서 책을 읽을 핑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 읽기를 과감하게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읽고 싶었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트위터에서 워낙 유명했던 책이기 때문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읽었는데 뭐 총평은 나중에 하겠지만 기대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책 두께가 조금 돼요. 네. 책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닌데 두께가 약간 되고 페이지 수는 269페이지까지 있고요. 예담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전체적인 표지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약간 귀엽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데 책 자체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용들도 귀엽고 경쾌한 느낌들이 있고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도대체 님이 느끼신 일상이나 뭐 일이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재미있는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가끔은 글로 들어있고 에세이 같은 짤막한 글로 들어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만화로 들어있어요. 한 컷 만화도 있고 뭐 4컷 만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인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렇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들은. 이런 좀 재미있는 책입니다. 네, 저도 책 재밌게 읽었고요. 네. 요즘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책들 보면 뭐 특정 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냥 가벼운 에세이들이 많아요. 네. 가벼운 에세이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읽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고 뭐 그냥 되게 공허해 보이고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네. 네, 직접 뭐 사서 읽어보다가 못 보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책도 처음에는 저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가 했어요. 제목을 보고 근데 막상 또 읽어보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볍거나 이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식은 가벼워 보이는데 담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솔직한 자기 이야기 그리고 그냥 마냥 괜찮아 아니면 마냥 뭔가 간질간질한 이런 거랑 거리가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가장 큰 차이는 방금 얘기하셨는데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런 아까 공고님 얘기하신 그런 에세이들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실제 자기랑 해주고 무슨 말인지 싶은 알 것 같아.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해주는 거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대로 쓴 느낌이 좀 있지. 인스타 같은 거죠. 그쵸 그런 거지.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트위터 같은 거죠. 약간 그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근데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함에서 사람들이 결국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공감하고 같이 느끼게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전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저자의 태도였던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다른 책 그러니까 이분 말고 다른 책도 좋게 읽었던 책이 그 금정현 작가의 실패를 모르는 멋진 문장들이었나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느낀 건데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맥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학이 깔려 있는데 자학이 건강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떤 내용을 썼던 간에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말투와 뭐 표정과 제스처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정말 편하게 보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 아까랑 비슷하게 가면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이건 책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자연스럽게 들어가자면 하다 보면 시사모 이야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거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술 취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시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시사모라는 그 생선을 먹으면서 시사모인지 시샤모인지 모르겠네요. 시사모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생선은 항상 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은 왜 알이 차 있을까로 대화를 막 하는데 취중 대화라서 되게 맥락 없고 뜬금없는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책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그 현실의 사람들은 누구도 소설처럼 이렇게 맥락에 맞는 대화만 하거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대화만 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아무 말을 하죠. 그치, 아무 말을 하지.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는 책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간중간에 꽂히는 문장이나 단어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같이 어떤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접어놓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다 적고 보니까 꽤 많이 접었더라고요. 책 전체를 접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뭐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 했던 것도 뭐 대단한 뭐 서양화 이런 거가 아니고 이런 책처럼 내가 하고 싶은 글이나 말을 뭐 한 컷에서 네 컷 정도의 만화로 되게 심플하게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엄청 그렇죠. 사실 이게 근데 어려운 능력이지. 어려운 능력이죠.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죠. 그래서 쉽게 그리는 게 원래 다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다다르는 과정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되게 좋아 보였던 책이었어요. 맞아요. 이 저자분이 그림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림이 막 유려하고 좋다기보다 표현을 되게 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그림으로는 글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례로 들면 여기에 그런 거 나와요. 뭐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 같은 상황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니듯 저도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 컷에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물 한 방울이죠. 눈으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글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지. 맞아요. 그런 자학과 유머가 같이 녹아있는 장면을 글로 표현하면 되게 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 해낸다 해도 굉장히 구차하고 좀 구질구질해지는 설명이 많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맞아요. 그림으로는 한 컷에 딱 표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지 그냥.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마음에 되게 와닿는 책이에요. 그런 그림들이나 글들이. 저도 되게 금방 읽었었어요. 되게 금방 읽고 나서 일단 닫고 접어놓고 한참 있다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부분들 넘겨가면서. 저도 그래야 되는데 좀 조금 아쉬운 게 이 책은 사실은 육아하고 회사 생활하고 계속 그러면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어서 좀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에 사기도 했어요. 유명하기도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이건 이 책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데 책을 그냥 맘 편히 읽지를 못해가지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꽂아놓고 언젠가 빼서 보면 아무 페이지나 펴도 좋을 것 같은 다음에 꼭 위로를 받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전 이 책 보면서 또 어떤 생각 들었냐면 표지도 예쁘잖아요. 예쁘죠. 글자 폰트도 예쁘고 노란색의 그림도 예뻐서 제가 이제 전자책을 많이 보는데 아니지 많이 사는데 전자책을 사면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다 좋은데 꽂아놨을 때의 기쁨은 확실히 없어요. 그런 쾌감이 좀 없죠. 그리고 내가 뭘 샀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가끔 그래서 그 서점 어플에 들어가서 쭉 보는데 내가 얘도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지고 다니고 꽂아놨을 때도 눈에도 띄고 그리고 어떤 책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냥 방에 앉아 있다가 꽂혀 있는 책을 봐도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즘에 다시 종이책이 좋아지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얘기가 이 책에도 나오는데 꼭 책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라 되게 신선했는데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은 감정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짜게 미니멀 라이프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만약에 방을 꾸미면 정말 미니멀하게 꾸미리라는 항상 이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필요 없는 사소한 물건들도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서 때때로 위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는 건 그 감정을 사는 거고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샀을 때 감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필연적으로 그래서 방은 굉장히 어지럽다고 하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동의가 되는 게 공감되는 게 저는 원래 노트랑 펜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 노트랑 펜으로 뭘 뭐 쓰거나 뭐 손으로 뭘 쓰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패드를 산 뒤로는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 있으니까 노트를 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사긴 했어요. 하나 사고 노트 작은 거 하나 사고 아내가 이제 선물로 펜도 사주고 되게 예쁜 펜 있어요. 선물로 사주고 해서 좀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쉽겠어요. 그 그런 게 노트랑 있어요. 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는 다녀요 여전히.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가지고만. 그래서 가방은 무겁고 아내는 혀를 차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아니 그 물건의 가치가 꼭 그 물건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가치에서만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노트를 보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 왜. 그럴 수도 있지. 가지고 다니지 몇 달 됐는데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럼 그대로 감상용으로만 보관하세요. 한 글자도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트위터를 잘 안 합니다. 트위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한창 이제 트위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봤던 그 부분들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이게 이 사람 이야기였어?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게 좀 재밌었어요. 처음 봤던 거는 요거였어. 37페이지에 보면 요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생활이란 무엇인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40을 앞둔 직장 동료에게 늦었지만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저 거기 딱 적어놨어요. 사회생활 시리즈 몇 개가 있는데 전 얘가 제일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재밌죠. 근데 요거를 트위터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 거였구나. 샬샤님도 한때 굉장한 트윙이요. 그랬죠. 네. 트윗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고 많이 보기만 하는 사실 저도 보고만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봤던 거는 그 약간 버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제가 봤던 건 직장 상사 버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약간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사회생활이란 무엇인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부장님께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나요? 네,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좀 더 사회생활 같은 느낌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01페이지에 보면 네. 그 구남친과 감자탕 집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구남친이랑 갔던 감자탕 집이 있는데 그 감자탕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이제 가면 구남친과의 추억이 생각나고 너무 슬프고 이래서가 아니라 단지 이제 저자분이 길치시기 때문에 다시는 못 찾아서 그 집이 어디인지 못 찾아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트위터에 올렸더니 누군가가 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바로 거기여서 다시 가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트윗을 제가 처음부터 다 봤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원 트윗이 올라올 때부터 구남친이랑 갔던 데가 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못 찾겠다라는 트윗부터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분이었구나라는 게 보여서 되게 재밌었어요. 전 이분 트위터에서 모르다가 이 책 보고 나서 찾아서 팔로잉하고 리스트에 넣고 보고 있어요. 이분이 요즘 올리시는 트윗은 모두 읽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게 재밌는 트윗은 많이 올리시나요? 요즘에 불교 그림 그리시는 것 같고요. 아 진짜로? 네, 되게 바쁜데 내가 이걸 지금 왜 들었을까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책에 처음에 보면 고구마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거는 몰랐었는데 이걸로 되게 유명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고구마 이야기라는 걸 이제 웹에다 올렸는데 이게 500만 뷰인가 달성했다고. 대단하네요. 500만 뷰면 이 책이 그리 언젠가 달성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언젠가는 네, 할 수 있겠지. 그럼요. 네. 괜히 얘기했다. 네. 하여튼 근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 인삼밭에 고구마가 하나 심겨졌는데 고구마는 옆에 있는 인삼들을 보고 자기가 인삼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삼이 그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낀 거지. 쟤는 고구마인데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서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너는 사실 고구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고구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고구마구나 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해피엔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이거를 보고 그게 생각나서 156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저자가 자주 가는 식당에 그 주방장이 바뀌었는데 그 식당이 원래 별로 맛이 없는 식당이었는데 주방장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새롭게 맛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맛이 있어진 게 아니라 맛없음 1에서 맛없음 2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힘들었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난 버전 1에서 고난 버전 2로 바뀌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그 고구마 이야기랑 연결돼서 저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 중에 그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공지영 씨도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셨었는데 그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처음에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돈 걱정이 없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명해져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셨대요. 그때 쓴 책이 3권이 다 베스트셀러에 들면서 하루만 지나면 하루 동안 인세가 몇 천만 원이 들어오고 막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전에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 놀랍게도 행복에도 자격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 자격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할 서튼처럼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고 돌이키기 힘든 아픈 우두 자국을 내 삶에 스스로 찍어버린 뒤였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고구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구마는 제가 인삼이든 고구마든 행복한 거야. 그럼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 외부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뭔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주제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테마. 망한 거죠. 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네. 그 중간에 리빙 포인트라고 한 컷으로 이렇게 네네.
뭐 한다면 뭐 하세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네. 147페이지에 네. 이런 리빙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빙 포인트. 오늘따라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대답은 그런 거예요. 평소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안심하세요. 뭘 새삼스럽게 이런 어. 거지. 이게 이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 같은 맞아요, 건데 맞아. 매우 좋았습니다. 음. 우리는 평소에도 한심하죠. 그렇죠. 네. 오늘따라 큰 일이 난 것 같다면 항상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지. 맞아요. 오늘만 특별하게 이상하게 군 게 아니야. 그렇지. 늘 그랬다는 거지. 사실 이 책에 유머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데 요게 이제 그 제가 그렇게 유머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볼 때는 되게 재밌는데 그걸 표현할 때는 제가 유머를 많이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좀 진지한 부분들을 갖고 온 것 같고 유머는 아마 공고님이 짚어주시지 않을까. 유머. 근데 제가 꽂혔던 부분들은 유머도 굉장히 많이 꽂혔는데 아닌 네. 부분들도 많아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그 178페이지에 네. 복숭아의 삶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저도 딱 하나만 꼽으면 그거예요. 저도. 진짜로. 이게 우리 요새 이런 생각하고 사나 봐. 그게 되게 묘하게 그러니까 망했어요라는 얘기인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저자가 복숭아를 먹은 거예요. 냉장고에 이제 오랫동안 넣어뒀던 복숭아를 먹었는데 기대하고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근데 복숭아가 열리기까지는 이제 많은 노력이랑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하지만 맛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맛없는 복숭아를 먹고 나서 생각했다. 기껏 복숭아가 되었으나 맛없는 복숭아도 있는 것이다. 복숭아의 삶도 그런 식이다. 사람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 저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아 무언가를 이루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모두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게 삶이다. 나에게만 닥치는 유난한 시련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인 것이다. 저 너무 공감 가고 제일 좋았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저도 완전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많지는 않죠. 특히 자기계발 쪽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거의 넌 하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꿈을 꾸면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무언가 대단한 걸 꿈꾸고 이루어야 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는 쪽이 훨씬 많을 거고 그저 그렇게 사는 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물론 그걸 뭐 바라거나 꿈꿔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근데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이게 되게 양면 같은 건데 누구에게 의미 있는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꿈꾸고 바라고 내가 이룬 게 있어.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 모두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그거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아닐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경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삶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했던 생각인데 어쩌면 우리는 삶을 계속 유예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의 상황은 진짜 내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돈을 벌면 그때부터가 진짜 내 삶이지 지금은 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게 네 삶이라는 거지. 그게 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팩트 폭력인 거지. 근데 사실은 그걸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또 저는 연관해서 생각났던 게 그런 것도 생각났어요. 제가 인생 영화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저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그 되게 좋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제목이 컨택트고 원래 영어 원제는 어라이벌이었고 그걸 원래 그 소설은 저희가 다뤘었죠.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거였는데 책도 되게 좋았고 영화도 되게 좋았는데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저는 막 눈물을 참지 못해서 계속 막 오열하면서 봤는데 혹시 스포 있나요? 네, 스포는 그 책이 스포지 사실. 그렇지. 내용은 다 알지. 그렇지. 내용 다 아니까 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문제인데 그 드네 빌네브 감독이었나? 네네. 되게 잘 표현했어요. 사실 그게 내용이 그렇게 막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어렵지는 않거든요. 되게 심플한 내용인데 그거 긴장감을 되게 잘 살리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장 그 제가 많이 울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결국엔 자기 미래를 알잖아요. 그 책 내용 네. 생각나시겠죠? 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알죠. 그런 걸 아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배우가 연기하는 표정이 뭐냐면 그게 나의 삶인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리 알게 됐다라는 것보다 그걸 이미 다 겪은 느낌으로 그게 결국 나의 삶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삶을 그게 꽃밭이 아니어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할 수 있는 것. 삶을 큰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들의 연속이라고만 보면 확실히 좋은 삶과 나쁜 삶 그리고 뭐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확 갈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벤트 사이사이에 일상들이 빼곡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의식하고 살면 그 순간순간에 좀 집중을 하면 이 삶은 그래서 좋아서 나빠서라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아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 있다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좀 뭐가 더 일이 잘 풀리면 그때부터가 내 삶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때 돈을 좀만 더 벌었으면 아니면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저 선택을 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로 생각이 그러니까 관점이 미래에서 과거로 바뀌면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히 현재를 살지는 못하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는 미래만 바라보고 살았고 지금은 과거만 바라보고 살면 영원히 현재는 못 사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바뀐 삶에는 미래조차 없는 거죠. 그러네. 과거만 있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재를 받아들이면서.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이렇게 무거운 책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인생이 망해서 이러는 거고요. 뭐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재밌었던 거 사실 많죠. 저는 여기서 봤던 것 중에 이분이 통찰해 내시는 굉장히 큰 감각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를 통찰을 굉장히 잘 해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74페이지에는 요런 게 나와요. 지키지 못할 계획 따위는 세우지 말고 그냥 지금 하자. 이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네. 라고 신조를 삼고 지키질 못해요. 요런 아이러니라든지 아니면 바로 그 다음 76페이지에는 정리 잘하는 방법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어디다 뒀는지를 못해서 정리를 못하는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83페이지에는 정리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정리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근데 그 장점이 있다. 시간이 절약된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정리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서 시간이 절약된다. 하지만 그때 절약된 시간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쓰게 된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도 하나 있는데 저 106페이지에 이것도 리빙 포인트인데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짓을 안 했을 때도 딱히 더 나은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침착해지세요. 침착하다. 안심된다 되게. 그렇죠.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네네. 그래서 그 아이러니에 관련해서도 그 공정의 수도원기행이 또 생각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도원기행을 생각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뛰려면 조금 일찍 오든지 늦으려면 뛰지 말든지 그러나 어쩌겠나 내가 글을 안 지 10년 저것이 그의 딜레마인걸. 잘 나가던 출판사 주간 자리를 버리고 40이 넘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 혼자 고집스레 출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그 딜레마의 힘일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그 당시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뛰려면 조금 일찍 오든지 아니면 아예 늦었으면 뛰지나 말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저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지금 이 뒤에 말이 전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뛰려면 조금 일찍 오든지 이왕 늦은 거면 뛰지나 말든지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이 인생인 것을 이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 문장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이 그렇다는 그 통찰을 여기서 처음 얻었던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럴 거면 저러지 말고 저럴 거면 이러질 말든지가 맞는데
실제로는 그 둘을 모두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거야. 이도 저도 못하고 이도 사는 저도 거지. 그런 충격을 처음으로 그 문장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 같은 인생인 거지.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또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 208페이지에 부자가 된다면 1 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자가 된다면 큰 건물을 하나 사서 꼭대기에 전광판을 달아 매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보내고 싶다. 배고프다라던가 뭐 쿄쿄쿄쿄라던가 오늘 닭볶음탕 먹었다. 이제 졸리네 같은 거. 전광판 트윗이랄까? 그렇지. 그 밑에 이제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재밌을 내 것 같아요. 건물에 달아놓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아무거나 쓰는 거야. 그냥 트윗을 쓰는 것 같은 거지. 트윗을 쓰는 거 같아. 오프라인에서.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또 약간 통쾌한 느낌이 있는 지점이 그런 거지. 그 정도의 광고판이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치. 나는 그런 거 1도 상관없고 그냥 재미있을 거다. 이런 그런 통쾌함이 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공감 가는 내용이 사실 하도 많아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250페이지에 바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늘에 찔리면 바늘에 찔린 만큼만 아파하면 된다. 그리고 뭐 왜 바늘에 찔려야 했나, 바늘과 나는 왜 만났을까 등등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예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망가지기 쉽다. 예술가들에게 미안하지만 예술가는 망한 것이다. 너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다음 2부에서 또 얘기할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잖아. 살짝이라도 얘기를 해야. 예고. 오케이. 적어놔야지. 네. 잊어버리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바늘 얘기 저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옛날에 봤던 거 중에 옛날에 본 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처님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늘에 찔리셨나요? 바늘은 아니고 부처님은 좀 더 대단하신 분이니까 좀 더 대단하신 거에 찔렸죠. 큰 바늘. 네, 알겠습니다. 많이 큰 바늘. 네. 독화살을 예로 드셨어요. 진짜로 비슷하죠. 만약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면 이것이 어디서 날아왔고 누가 썼는지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일단 이걸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은 좀 더 대단한 얘기를 하신 거니까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어디서부터 누가 나에게 이 고통을 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먼저라는 거지. 그분의 얘기는 뭐 그런 얘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딱 덮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 물론 책을 딱 읽었을 때 감동이 남아서 굉장히 과장된 거겠지만 이런 게 우리 시대의 철학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철학이 거창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통찰을 발견해내고 그거를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그 바늘 같은 이야기도 사실은 부처님의 통찰이랑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같은 종류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철학하면 뭔가 되게 큰 담론이나 아니면 그럴듯한 말들이나 개념들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사실은 아닌 거지. 사실은 아니지. 그리고 저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개념을. 그래야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철학서를 가끔 읽으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은 나름 이제 그 철학이라는 학문에 최첨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겠지만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용어를 자기 맘대로 써요. 그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그게 아닌 의미로 쓰는 거지. 그래 놓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현대에 되게 유명한 미술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잖아요. 음악가도 그렇고 사실. 고대는 뭐 모차르트, 베토벤부터 그쵸. 슈베르트 있고 뭐 고흐, 뭐 마네, 뭐 피카소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든 미술이든 철학이든 다 끊긴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약간 그 학문들이 일반적인 대중에게 갈 수 있는 정도의 논의를 넘어서서 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현대 음악들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뭐 쇤베르크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된 현대 음악은 음계가 없어요, 막. 그래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메이저나 마이너 막 그 원래 반음이 몇 번
지속되고 오늘 몇 번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뭐 단 이런 게 나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레파솔라시도가 하나의 음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서 나올 만한 건 다 한 거야. 그래서 간의 관계가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딥마인드인가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그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려면 멀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지. 그러니까 첨단으로 갈수록 대중적으로는 좀 어렵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좀,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지식이랑 우리를 매개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설명을 해주겠지. 그렇죠. 그걸 쉽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쵸. 생겨나야겠죠. 생겨나야 되겠고. 그렇죠. 나중에 그런 역할을 언제까지 인간이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런 역할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 테드창 소설 중에 그런 거 생각나죠. 그 뇌의 일부들을 뇌 뉴런의 일부들을 기계로 대체한 인류가 나타나고 그들이 최첨단의 지식들을 막 다 갖고 있고 일반 인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중간에 갭이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러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총평이라 하면 너무 딱딱하긴 한데 책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책의 분위기랑 저희가 말한 분위기는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방송이 원래 책을 앞에 두고 딴소리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요. 네. 책은 굉장히 경쾌하고 통통 튀면서 그 안에 촌철살인의 어떤 통찰들이 있는 그런 느낌의 책이고요. 저는 꼭 사서 가능하면 종이책으로 네네. 전자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이책으로 사서 책장에 꽂아 놓으시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책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책이 보기만 해도 색깔부터 맞아요. 딱 그런 책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그거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아마 요조 분이 쓰셨을 거예요. 네. 요조 분이 이 책에 대한 평을 쓰신 부분 중에 그게 있어요. 나는 도대체 씨보다 더 고집스러운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고집스러운 유머 감각이란 아재 개그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무도 재미없는데 혼자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한 점을 찾아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그런 거야. 삶이 별거 아닐 수 있고 힘들고 우리 인생은 망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어딘가에서 웃음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요 책에 깔려있는 정서고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총평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자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그런 고집스러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요 삶을 살아내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어려울 때는 이 책을 보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약간 비슷한데 아까 처음에 자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렇게 무겁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표현이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지? 셀프 디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셀프 디스. 근데 그 자학이나 셀프 디스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학하는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있는 태도가 계속 깔려 있어요. 맞아. 저는 그것도 이 책의 좋은 미덕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47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바보가 아니야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화물 영업소에서 일할 때 일을 굉장히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셨대요. 근데 나중에 회사를 옮겨서 주 업무가 직장의 SNS 계정들을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동료들이 일도 되게 쉽게 해내고 동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좋아해줬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대로였고 해야 할 일이 달라졌을 뿐이다. 나에게 맞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그 이유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고 내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이게 온전히 나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냥 내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긍정이 깔려 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바탕이 돼서 유머러스한 것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페이지 내내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약간 부족한 점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머러스하거나 계속 긍정적인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책장에 꽂아놓고 생각날 때마다 봐야 하는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와서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그럴 때 문득 눈을 들면 책장에서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이 책을 보면 그냥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지. 이 저자의 글을 쭉 보고 이건 에세이니까 그래서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지가 아니고 이 책을 보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래 맞아. 이런 거지. 맞아.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 사람, 캐릭터로 기억되는 그런 맞아요. 책이에요. 맞아. 이 책의 태도가 기억되는 거지. 내용이 맞아요. 아니보다. 좀 그런 책이 요즘엔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태도가 뭐 옳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삶은 다 다르니까. 그쵸. 하지만 나에게 저런 태도가 굉장히 위로가 됐던 시점이 있었고 저런 게 나에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지 라는 걸 되새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살겠지?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잖아. 이렇게 살면 망할 걸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시간에서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도대체님의 책으로 얘기를 쭉 나눠봤고요. 네네. 네, 더 할 얘기가 참 많겠지만 네네. 나머지 얘기들은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이 책을 사고 읽어보시면 저희가 하지 않은 이야기도 얘네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이건 굉장히 공감 가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 책을 꼭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읽어보고 싶었다고. 근데 이 책이 사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이 책이 글에서 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글에서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를 다룬다라기보다는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라는 책이 이 책이 글에 와줬다 이런 느낌으로 이 유명한 책이 약간 그렇군요. 이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책 읽을 시즌 5를 하면서 어떤 네. 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장르를 나눠볼까 뭘 해볼까. 근데 이 책을 읽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요약하기 어려운 책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책으로 이제 이 책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다음 네네. 책을 말씀드릴 건데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하고 싶은 책들이나 관심 갖는 책도 많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책은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게 뭐고 이런 걸 잘 지키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 하는 책이 굉장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크릿 같은 거죠. 한 문장이죠. 한 문장. 그런 책이 있지.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같은 책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할 수는 없고 일부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얘기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사장님이 하고 싶은 책을 고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주 이 책 시간은 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책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글이 방송되고 네. 그 다음 시간에 이 책이 방송이 될 건데 그때 책은 이 책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병근 님이 쓰신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라는 책이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 책 타이틀은 그런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릴레이라는 거고 북클럽 오리진이 모바일 기반 지식문화 채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전에 카카오 1분 막 이런 서비스 하면서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봤어요. 저는 그때 뭐 글이 나올 때마다 그 모바일 알람 같은 걸로 쏴주고 그래서 읽어보고 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한 사람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지.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저는 요새 뭐 어떤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중에 요즘 어떤 책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 누구 있으세요? 그럼 요새 누구 궁금해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39명의 릴레이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장강명 작가가 어디다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제는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희귀종이다. 맞아요.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독자가 되게 고맙다. 이상하고 고맙다. 저 사람들은 왜 내 책을 읽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편하게 얘기할 때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이런 질문 거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짧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책을 잘 안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유가 하나는 아니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괜찮은 책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좀 더 예전에는 출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출간된 책은 어쨌든 일정 퀄리티 이상은 보장이 되는 그만한 노력의 가치가 있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든지 보면 되는 거였는데 요새는 출판도 너무 쉽고 전자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좋은 책인지를 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같은 방송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 그렇다. 네,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웠어. 깜빡 넘어갈 뻔했네. 자, 저희 이제 다음 책 안내도 했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은 방송은 계속 될 거니까요. 그럼요. 1년 만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약간 되게 올 때부터 되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녹음하러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말하자면 취미생활이잖아요. 저희 이거 그렇죠. 취미로 하고 있으니까요. 좀 럭셔리한 취미지만 돈과 시간과 노력을 쓰는 취미. 그럼요. 저희 아마 이 책을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 저 방송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약간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하러 온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육아하면 그러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오랜만에 책 읽고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들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약간 평소보다는 좀 업돼 있었던 느낌이 약간 흥분되어 있었고 말이 빨라지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너그럽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취미의 연장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취미가 생산적인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송은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하러 오면서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쌓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닐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지 뭐. 뭔가 대단한 의미나 대단한 뭔가 뭐랄까 중요한 무언가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눈다는 생각으로 저도 다시 하는 것 같고요.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옛날 리뷰 달아주신 분들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고 누군가는 공감해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위터보다는 덜 인생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